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는 저스틴입니다. 저는 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최근에 비 피해 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폭우로 좀 피해를 입으신 우리 이웃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다울입니다. 비는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고 또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비 피해가 아무래도 심각하고 요즘 날씨도 많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댓글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쌤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휴 윌리엄즈 님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 자연과 더불어 아닐까요? 젊은이들의 기촌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찾아 여행, 지금은 자연을 겉에 두는 삶으로 자연 친화적 삶요. 자연과 함께하는 인생이 배움이 크기에 순리적 삶이요. 그리고 물결 표시랑 느낌표 2개까지 넣어주셨습니다. 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그리고 진행 중인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200회 특집 에피소드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지식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0회 축하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8분을 랜덤으로 추첨해 제로 웨이스트 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많은 피해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두 분은 혹시 이번 호우에 피해가 없으신가요? 저와 가족들은 피해가 없었는데 또 사무실에 와서 동료들 얘기해 보니까 저희 지금 사무실에도 한 2분 정도가 일부 침수 피해를 좀 받으신 것 같고 다행히 네.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진짜 소중한 생명이 폭우로 많이 희생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제목 생각이 전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살아남았지만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살아남았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폭우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피해는 안 입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실제로 좀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그린피스에 오기 전에 좀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네, 그때 좀 그렇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당연히 입었고 네. 가게 영업도 오랫동안 할 수도 없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장면들 네. 하는 장면들 그걸 막으려고도 했는데 정말 막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더라고요. 그 장면들을 직접 목격을 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좀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더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저도 그 당시에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리는 것들도
누릴 수 없는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에서는 이제 노후된 케이블이 이 비 피해로 인해 고장 나서 인터넷도 끊기고 또 TV도 끊기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 인터넷 없이 이 주말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피해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농작물과 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이번 폭우 피해 현재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방송이 녹음되고 있는 18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 폭우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또 실종되신 분들, 이분들이 모두 이제 50명 입니다. 이 숫자가 지난 2011년 그때도 이제 많은 이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78명이었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12년 만에 이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이. 당시엔 이제 태풍 우이파도 오고 이제 집중호우 피해도 많았었죠. 근데 또 이번 피해를 보면 이제 지역별로 경북이랑 충북에서 좀 많았었고 경북 같은 경우에 한 19명 정도, 충북은 17명, 이 정도가 또 이제 이렇게 좀 피해를 입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시 대피자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요. 네, 사실 집이라는 게 가장 우리 삶에서 안전해야 될 곳이잖아요. 네, 이런 집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인원은 총 1만여 명이 넘었고요. 아직도 한 5,000분 정도가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빨리 피해가 보고가 돼서 우리 대피자분들도 집으로 얼른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 폭우로 또 사람 외에도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입었죠. 네, 닭 같은 경우는 이제 53만 3천 마리 이렇게 좀 폐사를 했고 가축 중에 이제 닭이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가축을 모두 포함을 하면 58만 마리가 이번에 네. 호우 피해를 입으면서 좀 폐사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폐사가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렇죠.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동물이나 가축이 갑작스럽게 죽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자연재해로 예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있었을 때도 야생동물 약 10억 마리가 사망한 거 추정됐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58만 마리는 말 그대로 가축이잖아요. 네. 가축 외에도 야생동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생명들도 많이 희생이 된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숫자를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생명들이 안타깝게 떠났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생명들의 피해 이외에도 또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 인프라와 재산 피해도 막대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피해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기후위기 얘기할 때 이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라든가 사회 인프라 피해도 크잖아요. 네. 뭐 이로 인해서 결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경제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번에도 2만 7천 헥타르에서 침수 및 낙과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약 6만 헥타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농사를 지시던 농부님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으셨을지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방이 유실되거나 도로가 붕괴되거나 이런 사회 인프라 피해 사례도 한 631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주택도 한 140채가 침수됐고요. 이 중에서 한 50채 정도는 전파라든가 반파가 됐다고 해요. 이제 산사태 영향이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로도 한 270곳이 넘는 곳이 도로도 파괴됐고 하천변은 800곳이 넘는 곳이 통제됐고 보통 둔치에 주차장들 많잖아요. 네. 예, 거기도 이제 250곳 이상이 통제 중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회 인프라 피해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경제적인 피해로도 돌아오고 사회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있는 시설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우리의 삶이 또 좀 불안해진다고 또 볼 수 있겠죠.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때 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결을 잘 안 하기도 했죠. 네. 이산 기후는 항상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2020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연결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조금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2022년을 보면 구글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검색했던 게 기후변화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이후로 제가 캠페이너 생활을 하면서 보면 언론에서 네. 기후변화 팀들이 네. 많이 생겨나기 그쵸. 시작을 했어요. 네. 한 그- 3년 예. 전에 비해서 예. 그래도 점점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인식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까 이 같은 기후 위기 피해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기후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해외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3분의 2가 국토가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 인도에서는 폭염 때문에 100명 정도가 이제 숨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그 뉴델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야무나 강이라고 있대요. 뉴델리에. 그래서 이 강이 범람을 하고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폭우 피해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쪽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어요. 그리고 뭐 멀리 있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여기 로마에서는 이제 폭염 때문에 시민들이 뭐 기절하거나 관광객들이 기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적색 경보라는 것이 내려졌고, 또 그리스 아테네 잘 아시죠? 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이 좀 땡볕을 많이 받는 그런 좀 약간 구조로 네.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최고 기온이 40도 넘어가고 이래서 당분간은 관광객들이 출입을 금지한다. 사실 뭐 다울쌤이 과거에 또 그리스 예, 가지 그린피스 첫 않았습니까? 번째 출장이 그리스에서 있어서 정말요? 네. 갔을 때 잠깐 쉬는 뭐 음. 시간대 바로 옆에가 아크로폴리스에서 한 1시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는 없습니다. 예, 더운 나라에서 쓰러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말 여름에 가셨나요? 예, 40도였으면은 뭐 상상도 하기 힘드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추운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온도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서 정말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사실 영구 동토층, 즉 항상 네. 녹지 않는 땅이 있는 곳인데 40도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또 메탄이 공기적으로 나오고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탄저균도 네. 나오고. 예, 그러면은 그쵸, 몇 년 전에 탄저균도 나와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40도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찜질방에서 살고 있는 기분일까요? 이런 날씨, 이런 기온이 이제 잦아지니까 외출을 조금 더 이제 삼가하는 방향으로 뭔가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뉴스 통해서 잘 보신 것처럼 이번에 폭우가 또 가장 심했던 시기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셔서 네. 뭐 현지에서 지시를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체제가 수립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빠르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네. 대응을 하라라고 정부는 주문을 하지만 네. 뭐 매번 우리가 이런 재난의 순간에서 겪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이 항상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도 지금 맞아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피해가 심했던 청주에 있는 그 지하차도 꺼내서 충분히 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또 드러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참 늦장 대응도 안타깝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재난제 항상 겪어왔던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당장의 상황에만 이제 그쵸. 빨리빨리 대응하는 느낌, 그 근본적인 해결을 이제 하지 않는. 사실 그렇죠. 원래 기후위기가 우리 관련 정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하나가 이제 기후 적응이고 하나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네. 사실 이제 기후 적응,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데 대한 이제 방제,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인류가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미 이제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가 오른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그 피해를 좀 입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인류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어도 네. 사실 향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기온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예. 무서운 부분이죠. 이게 네. 약간 뚝배기 같은 거거든요. 아. 뚝배기는 이제 이미 달궈져. 불로 이제 달궈지면 그게 다시 식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실가스도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꺼도 심지어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뚝배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려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미 이제 유엔 기후 협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과학에 기반을 두고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해마다 줄여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절반 정도 그리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되게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지구 기후위기에 이제 뭔가 안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1.5도 이 목표를 지킬 수가 있는데 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점 네. 너무 이런 이제는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이제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는 것들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저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피해 상황과 또 우리나라의 대응 그리고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파국적인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스틴 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지금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근본적으로 조금 더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2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